코딩은 컴퓨터로 하는 일들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.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내 전략을 코드에 심어서 돌려놓으면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를 해주고요. HTML은 밑그림을 그리는 연필 같은 느낌, 물감을 칠한다거나 위치를 옮기는 것도 CSS 역할, 공적인 거를 처리하는 게 자바스크립트. 그 티처블 머신이라는 툴을 활용하면 어린 아이들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를 직접 한다고 해요. 어려운 개발을 알아야 되는 영역은 줄어들고 정말 쉽게 자기가만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있어요.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배우면 코딩 입문자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제가 대신 모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코딩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,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네. 코딩은 좀 요약하자면은 컴퓨터한테 뭔가를 명령어로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. 크게 나눠보면은 자동화의 영역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만드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동화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업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터로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보내서 이게 자동화하는 거니까 그런 컴퓨터로 하는 일들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.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들 쫙 돌아다니면서 막 몇백 개의 페이지 중에 데이터, 가격 이런 거를 다 수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코딩으로 어떤 사이트에 다 방문해서 특정 가격을 불러와서 저장해라 라는 그런 코드를 짜면은 네. 그거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네. 그냥 자동으로 쫙 돌아가면서 몇백 개, 몇천 개, 몇만 개의 페이지를 쫙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엑셀에 정리해주고 뭐 그런 업무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. 쇼핑할 때 활용하면 편하겠네요. 최저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네.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쇼핑몰 말고 야.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? 그 말고는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네.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마트폰이나 HTS 이런 컴퓨터로도 하시는데 네. 그것도 다 API라고 해서 코딩으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내 전략을 그냥 코드에 심어서 그걸 돌려놓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 거래를 해주고요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. 그 외에도 웬만한 것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컴퓨터로 웬만한 뭐 은행 업무부터 뭐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다. 네. 네,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이제 API라는 용어도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 네. API가 뭔지, API가 코딩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.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. 네.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UI라는 말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유저가 어떤 막 버튼 누르면은 그걸 UI라고 부르잖아요.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유저랑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인터페이스 한다라고 해서 코딩으로 어떤 걸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중간 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중간 접점. 그래서 네. 거기에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써서 이 코드를 써야지 여기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게 API로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이 네. 그거에 맞게 코딩을 보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 되는 그런 게 API입니다. 코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이것부터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프론트 엔드랑 백엔드 부분을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딩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네. 그 중에서 좀 큰 개념으로 보자면 웹 서비스, 뭐 앱 서비스 이런 어떤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코딩을 좀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통 나눠요. 클라이언트 사이드, 쉬운 말로 좀 프론트엔드라고 네. 불리는 부분이 있고 서버 사이드라고 해서 백엔드 쪽 네.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화면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어떤 정보들을 표시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이라고 네. 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로그인 기능에서 어떤 정보, 로그인 아이디,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, 클라이언트 단에서 작업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백엔드로 전송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백엔드는 유저들이 볼 수 없는 부분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맞는지 이런 거 검사하려면 비밀번호를 조회해 와야 되는데 프론트엔드 단에서 하면 안 되겠죠. 보안 때문에. 네, 네. 보이면 안 되죠.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부분들의 로직을 이제 백엔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좀 프로덕트 단에서 코딩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클라이언트 사이드, 서버 사이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시 쉬운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처음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. 되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 좀 나뉘는 것 같아요. 깊게 배워야 된다 파가 있고 처음에 쉽게 배워야 된다 파가 있는데 네. 깊게 배워야 된다는 정말 C 언어
를 시작으로 배워서 C 언어가 막 포인터라고 해서 막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런 것까지 다루거든요. 근데 메모리 이런 거는 되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안 익숙하잖아요. 그래서 전혀 와닿지가 않고 저도 처음에 C 언어 접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. 이게 네. 무슨 말이야? 약간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었는데 이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그걸 딛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서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저 같은 분들은 포기하게 되거든요. 아 이거 네. 어렵다 하고. 그래서 저는 C 언어는 나중에 하고 아예 안 해도 된다라는 쪽이고 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웹 개발 같이 좀 익숙한 그런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웹 개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뭐 네이버 첫 페이지라던가 이런 페이지를 맞습니다. 개발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네. 거죠?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안 써본 사람들은 잘 없을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,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좀 익숙하게 접하면서 나 이거 아는 건데?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개발에 있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럼 웹 개발을 하려면 어떤 언어를 배워야 돼요? 웹 개발은 앞서 설명드린 클라이언트, 프론트엔드 단과 백엔드 단 이렇게 나눠서 좀 배워야 되는 게 다른데요. 네.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크게 보면은 HTML, 네.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프론트 단의 화면의 뼈대를 구성하는 게 HTM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좀 화면에 뼈대를 그릴 수 있게 되고요. 그리고 CSS로 좀 뭐 색깔을 입히거나 뭐 모양을 내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냥 프론트엔드 단은 그냥 HTML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SS나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부가적으로 넣는 거고 화면을 보는 거니까 HT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처음 시작할 때는 HTML 먼저 배우면 네네네 맞습니다. 되나요? 그래서 HTML로 화면을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버튼 만드는 게 이 HTML 태그 요것만 넣으면 된다라고 인식이 되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그림을 그릴 때 HTML은 밑그림을 그리는 연필 같은 네. 느낌입니다. 어떤 물체가 있고 이렇게 사물이 있고 정말 뼈대를 잡는 게 HTML 언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뼈대를 잡을 수 있고요. 그리고 CSS는 그걸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. 네. 즉 그림에서 보면은 물감을 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치를 옮기는 것도 CSS의 역할인데 이 물체가 좀 여기 있으면 좋겠어 네.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SS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네. 바꿀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물체가 눌렀을 때 막 팔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 이럴 네.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림에서도 그런 뭔가 동적인 거를 네. 처리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처음 이제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HTML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CSS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 순서대로 배우면 될까요? 네, 그러면은 확실히 직관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에 개발을 한 게 바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네. 자신감도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그 이제 조코딩님께서 개발을 하셨던 동물상 테스트 네.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배워야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딱 정말 그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까지만 배우면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거기만 배우면 됩니다. 네. C 언어는 안 배워도 되는 거죠? 전혀 안 배워도 네,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만약에 코딩을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았지만 기능 같은 거 아니면 뭐 어떤 앱을 만든다던가 웹을 만든다던가 이런 걸 좀 공부하는 순서가 있을까요? 그것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그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은 프론트엔드 그 화면단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네. 그 화면단을 개발하는 게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일 거고요.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뒤에 백엔드 단, 그 네. 서버 단을 하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백엔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코드를 다 처음부터 짜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. 네네. 물론 짤 수도 있지만 그 몇십 년 걸리는 거고 네. 그래서 누군가 다 백엔드를 프레임워크라는 틀로 다 정해놨는데요. 네.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게 백엔드 공부라고 네. 할 수 있겠습니다.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. 네네네. 프레임워크가 뭔가요? 쉽게 말해서 누군가 코드를 짜놓고 백엔드가 되게 정형화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보낸다 이게 백엔드의 역할인데 그거를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네. 여러 틀을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개발하면 쉽다 해서 정말 요것만 쓰면은 이 안에 이 복잡한 기능이 네. 다 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 라고 네. 해서 그런 도구를 제공해주는 게 프레임워크입니다.
개발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코드를 짜놓고서 네. 왜 그걸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건가요? 그게 다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서 좋은 네. 것 같습니다. 뭐 본인 레퍼런스도 되고 되게 네. 자랑이 되잖아요. 뭐 실제로 파이썬 언어도 되게 뛰어나신 개발자가 크리스마스 때 회사 출근 안 하니까 심심해서 만드셨대요. 네. 그래서 그 정도로 그게 좀 스웩이기도 하고 네. 약간 되게 자랑하기 좋잖아요. 아 진짜 스웩이네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첨삭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. 실제로 깃허브 이런 데 올리면은 서로 막 피드백 해주면서 더 발전하기도 하고 네,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코딩 공부를 시작할 때 HTML을 먼저 배워야 되고 웹으로 만드는 걸 먼저 배우면 또 좋고 이런 건 알겠는데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바로 그럼 HTML을 어떻게 쓰지? 아니면은 그 코딩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까만 바탕 화면에 막 이렇게 네. 코딩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거를 어떻게 시작하지?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? 그거는 네. 아마 실습 때 네. 다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냥 정말 그 코드 에디터라고 해서 그 까만 화면 나오는 거는 네. 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그게 별게 아니고 사실 윈도우에 메모장 있잖아요. 그 메모장이나 뭐 워드나 뭐 이런 글씨 쓰는 도구에 바탕만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게 그겁니다. 그래서 그냥 글씨를 쓰되 워드에도 써도 물론 워드로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. 워드로 코딩할 수도 있고 그냥 메모장 켜서 할 수도 있는데 네. 뭐 자동 완성 이런 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런 좀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게 코드 에디터인데 코드 에디터가 좋은 게 정말 하나하나 한 글자 타이핑을 안 해도 네. 미리 다 코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네네. 뭐 느낌표만 치면은 자동 완성이 쫙 돼가지고 다 만들어지는데 네.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근데 웹 개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웹 개발이랑 앱 개발이랑 또 다를 것 같아요. 만약에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이 HTML을 먼저 공부하면 되나요?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요. 네. 왜냐하면 앱 만드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네. 어플리케이션을 딱 키면은 웹사이트가 뜨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네. 그 전문 용어로 웹뷰라고 부르는데 네. 그런 웹뷰 앱을 만든다면 앞에 HTML 그걸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그냥 앱은 기능 하나도 개발 안 하고 URL 주소가 나오거든요. 웹 개발하면. 그래서 그 주소를 그냥 붙여 넣어서 앱을 생성하기만 하면 그 웹사이트 그대로 앱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려면 따로 공부가 거의 필요가 없긴 합니다. 네네. 그대로 하면 되는군요. 네네네. 네.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정말 음. 전문 개발자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코딩을 모르는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할 수 있나요?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네. 인공지능도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또 갈리는 것 같아요. 정말 연구해서 논문을 새로 내겠다. 정말 인공지능 그 수학적인 구조 막 이해해서 새로운 모델 구조를 짜고 논문을 내겠다라는 측면에선 당연히 일반인이 쉽진 않죠. 근데 활용하는 측면,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모델 누가 잘 만들어놨고 네. 여기에 이제 데이터 넣어서 학습시켜서 모델 만들고 이걸 내 어플리케이션에 심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두 가지 좀 영역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굳이 제가 막 네. 엄청난 개발 언어 능력이 없어도 할 네네. 수는 있다.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그 티처블 머신이라는 잘 나와 있는 툴들이 많은데 네. 그런 툴을 활용하면 6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네.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를 직접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네.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네. 그럴 정도로 초등학생 혹은 그 언더의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. 네. 혹시 코딩은 이런 분이 좀 배우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배우면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이거 만들고 싶은데 개발자가 없어서 못 만든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. 네. 근데 점점 정말 어려운 개발을 알아야 되는 영역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정말 쉽게 프레임워크나 뭐 라이브러리 툴들 이런 거 활용해서 자기가만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배우면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렇게 모든 분들이 근데 다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정말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? 그래도 전 좀 네. 영역이 나눠질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어디서 봤는데 1500년대 이럴 때는 네. 글쓰기가 정말 소수만 할 수 있었대요. 귀족들도 막 글쓰기를 몰라가지고 글 쓰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글쓰기를 시키고 이랬다는데 네. 요즘엔 다 글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개발도
당연히 글 쓰는 사람 모두 다 쓸 수 있고 자기만의 글, 뭐 자기 블로그 쓰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정말 전문가 혹은 소설가가 있고 뭐 설명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네. 글 쓰는 직업군이 확 넓어지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그냥 코딩은 그런 글쓰기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각자의 글 쓰는 영역이 있고 또 전문 영역은 또 따로 있는 그런 네.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뭐 개발자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조금만 공부하셔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. 네. 아마 뒤에 실습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쉬웠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 정도 하고요. 뭔가 네. 추가 질문을 실습을 하면서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